그래서 종목부터 책까지 추천해드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장 흐름의 어떤 특징들, 아니면 어떤 이유, 아니면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제가 요약해서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 이해를 좀 하시면서 이제 멘탈 관리도 하고, 그냥 포트폴리오도 관리하고, 또 계좌도 관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비중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통 개인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비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전에서 비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뭘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뭐에 맞춰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어떤 비율로,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그 비중에 대한 어떤 감각, 그 비중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렇죠, 그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강세장에서도 해보고, 보통 평이한 장에서도 해보고, 하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에서도 역시 비중이 이제 어떤 비중에 따라서 손실이, 그때는 손실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강세장에서는 이제 비중을, 이제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게 종목, 보통 개인들이 이제 이런 강세장에서 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종목만 좋으면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종목만 좋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은 좋은데, 제가 뭐 극단적으로 해서 종목 뭐 그 한 주밖에 안 샀다. 근데 그게 막 해서 100%, 200%, 300% 갔다. 그 의미 없어요. 기분은 좋을지 모르나, 응? 내 계좌에 뭐 그 200%짜리, 300%짜리 뭐 종목이 있다. 응? 그래서 뭐 남들한테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자랑하기 좋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본인 계좌에서 달라져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응? 오히려 수익률은 뭐 10%, 20%, 30%밖에 안 났어도 그 종목에 아니면 그 업종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수익금이 이 수익금이 이 수익금이 다른 사람들보다 막 아무튼 몇 배, 이렇게 몇 배, 막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그걸 잘 하려면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제 같은 강세장에서도 어 이건 나중에 코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강세장이면은 뭐 이렇게 그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것도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강세장 아닐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 50% 가고 100% 가고 200% 가고 300% 가고, 이런 종목들이 강세장일 때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불장이 왔었을 때 아무래도 지금이 이제 불장이 아니니까 뭐 계속 조정 중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거고, 강세장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코인에 어떤 비중을 실어서 승부를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계좌도 아니면 본인이 어떤 그 자산도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순발력 있게 해야 돼요. 막 그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막 생각하고 막 머리 짜고 뭐 이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탁탁탁탁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자꾸 해보시다 보면, 그냥 최소한도 나중에 비중이 뭐고, 비중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그걸 그냥 또 강의만 듣고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해보셔야 된다. 조금씩이라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뭐 일단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뭐 그냥 선뜻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해보면서 그러니까 안 했을 때보다 해보았을 때가 훨씬 좋구나. 이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어떤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는 누가 뭐 안 시켜도 본인이 그게 결과가 좋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냥 거의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감각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 물타기 제가 이제 종목 들이면서는 이제 물타기가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하셔라 이런 거고 이 물타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개인들은 이제 물타기보다는 분할 매수가 유리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자금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력들은 물타기 해도 돼요. 그 세력들은 개인들은 자금이 적기 때문에 물타기가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하고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되고 이건 뭐 머리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전에서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요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개인들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아무튼 물타기가 아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력들은 이제 자금 딴 게 아니에요. 세력들은 이제 자금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에 비해서 자금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월등하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물타기를 해도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인들은 자금도 적은데 거기에 물타기까지 해버리면은 그냥 결국은 돈만 잠겨져 있는 그렇죠. 종목이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약한 종목에 그것도 강한 종목이 아니고 약한 종목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약한 종목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강세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강세장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비중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약한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강한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강세장이 끝났을 때 작은 차이가 아니고 굉장히 큰 차이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 이 부분이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종목 아직 이제 뭐 알트코인이 불장이 지금 시작된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제 코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나 그 다음에 리플 뭐 XRP 이렇게 어떤 시가총액이 큰 그러니까 이런 코인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중소형 제가 늘 얘기하는 중소형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위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게 10위권 밖에 있는 이런 종목들로 지금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 설명 드릴 때 이제 요거 그래서 10 그러니까 10개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뺀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아무튼 시가총액의 합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걸 쭉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몇 시간. 그러니까 저희한테 뭐 그죠? 저희하고 관련 있는 설명을 해야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물타기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타기라는 게 이제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종목에서는 제가 이제 손절과 관련해서 뭐 우량주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우량주든 개별주든 상관없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손절과 관련해서 본인 계좌 안에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이 한 개라도 있으면 이건 안 된다. 그 이유는 제가 얘기했죠. 마이너스 50%가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이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강세장이 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잘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지금 5천을 넘어가 있는데도 지금 개인들이 막 언론에서는 막 이게 강세장이다, 코스피가 5천이다, 막 6천 간다, 7천 간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개인들은 그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지수하고의 상관이 본인들 계좌가 지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지수가 가는데 시장이 가는데 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막 2천에서 3천 가고 4천 가고 5천 가고 하는데 그런 지수들이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응? 어찌 됐거나 옛날 예전부터 들고 있었던 아니면 뭐 최근에 샀던 응? 그러니까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는데 그 시장이 강세장으로 가는 그런 흐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들로 그냥 계좌에 주로 그런 종목들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다 있어도 그냥 매도를 못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 손실이 다 있어도 그 손절을 할 줄도 모르고 수익이 나도 익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익절을 해야 되는지 그 매도를 그죠?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종목에 따라서 그런 게 없으니까 사놓기만 하지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놓기만 하고 팔지를 못한다. 그게 개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개인들 종목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종목은 이렇게 이제 좋아 보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했든 못했든 뭐 이렇게 아무튼 내가 착각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 보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군데서 좋다고 얘기하니까 사 볼 수는 있죠. 사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개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고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 좋아 보이는 종목은 또 하나씩 둘씩 또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종목 수만 처음에는 몇 종목 한두 종목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한 6개월 이렇게 1년 지나가다 보면 막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이게 저희가 했던 그때 그 대선주 할 때 종목수 많은 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요. 그거야 저희가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테마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상장페이 되는 종목도 나올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종목수를 이렇게 아무튼 분산시켜서 그 수익 난 것을 종목 한두 개가 상장돼 되면서 그 여러 종목 통해서 수익 난 거 한두 종목이 다 아무튼 그 손실로 수익을 다 까먹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종목 수를 최대한 늘려서 이제 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뺀 나머지는 이제 우량주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매도를 잘해야 그 다음에 또 종목을 찾아서 또 연결되어 가고 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종목에서는 마이너스 50%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넘어간 종목을 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딴 거 없어요. 종목들이 물론 이게 두 배 이상 가는 종목도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종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종목이 이 마이너스 50%가 넘어간 종목을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이게 개별주들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길게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개별주는 우량주도 그런데 개별주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를 염두에 두든 뭐 어떤 흐름을 염두에 두고 개별주를 사볼 수는 있다니까요. 사볼 수는 있는데 사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사기 전에 생각했던 그런 흐름대로 사고 나서도 가면은 그 비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면 되지만
그런데 사고 나서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반대로 간다. 이때가 문제인 거죠. 이럴 때는 제가 있잖아요. 손절을 하기 싫으면 일단 비중이라도 줄여야 된다. 비중이라도. 일단 한 반절 줄이고 또 반절 줄이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줄여놨으면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것은 뭐 가지고 있어도 그만, 안 가지고 있어도 가만, 그러니까 그냥 그거 정리하는 건 쉽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거꾸로 물타기 해가지고 비중을 늘려놓고 손실이 자꾸 나는데 거기에 물타기를 해서, 어? 그죠? 처음에 해서 100만 원 들어갔는데 또 물타기 해가지고 200만 원 되고 물타기 돼서 또 300만 원 되고 원금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손실은 자꾸 커지고 그게 물타기인 거예요. 그 비중을 거꾸로 이렇게 계속 늘려놓으면은 그냥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대부분 개인들이 그래요.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특히 손실이 나 있는데 왜 그걸 그 종목을 그 보기도 싫은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 비중을 계속 늘려놔서 그래요. 그 비중을 늘렸는데 본인은 이게 단가를 낮춘다고 했지만 그 의미 없는 단가라고요. 이게 종목에서는 물타기를 거의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세력이 아니고서는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자금도 지금 이게 내가 막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인들이 자금 종목으로 하면 보통 몇 천만 원 아니면 뭐 많이 한다고 해도 뭐 몇 억 가지고 하는 건데 개인들이 그 물타기 몇 번 해보세요. 그냥 그것도 약한 종목에다가 그 개인들이 물타기를 해도 개인들이 최악의 물타기를 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그죠? 가장 약한 종목에 물타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빨리 원금에 나오고 싶어서. 그래서 개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종목을 해서 망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그 원금에 나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계속 낮추는데 내가 단가를 낮췄는데 그게 더 떨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타기를 해서 이게 단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상관없는데 그런 걸 기대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 마이너스 50% 이상 되는 종목을 이게 마이너스 50%가 되면 그냥 아무튼 좋든 싫든 우량주든 뭐 따지지 말고 일단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부터 손절 얘기하면서 이게 마이너스 50%가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넘어가가지고 종목이 막 마이너스 60%막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막 90% 이렇게 되면 이런 데에다가 물타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응? 우량주니까 그렇게 한다? 우량주가 우량주라고 해서, 응? 우량주가 뭔데요, 우량주가?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막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는데, 그걸 우량주라고 할 수 있나요? 응?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막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그런 종목이 무슨 우량주예요, 그게? 아니죠. 우량주는 시가총액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자꾸 커져야죠. 시가총액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5천억짜리가 1조 되고 1조짜리가 2조 되고 2조짜리가 4조 되고 4조짜리가 8조 되고 8조, 16조 되고 이런 식으로 커져가야 그게 우량주지. 응? 20조짜리가 10조 되고 10조짜리가 5조 되고 5조짜리가 1조 되고 그게 우량주라고. 그게 무슨 우량주 이게? 응? 시가총액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처럼. 그러니까 개인들은 우량주도 그냥 막연하게 우량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때 막 유명했고, 한때 인기가 높았고, 그러면 우량주라는 거예요. 응? 그 우량주 아니에요. 우량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량주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막 반토막 나고, 반에 반토막 나고, 그건 한때는 우량주였어도 우량주였다가 그냥 우량주가 아닌 주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 우량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응?
그러니까 제가 강한 종목, 약한 종목 얘기했지만 또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시가총액이 그죠? 3개월 전보다 6개월 전보다 아니면 1년 전보다 시가총액이 자꾸 커지고 있으면 그게 강한 종목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가총액이 3개월 전보다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시가총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건 약한 종목이에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고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중요하다니까. 시가총액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만 계속 쳐다보면 주식이든 뭐든 실력이 투자해서 실력이 전혀 늘지 않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그 대선주 할 때도 그 대선주 소위 얘기하는 그 잡주라는 대선주 할 때도 제가 시가총액이 중요하다고 그 개인들은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가총액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저 우량주가 아닌 잡주를 가지고 올 때도 제가 시가총액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수강생들 본인들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 그리고 본인들 계좌 안에서 그 마이너스 50%짜리 종목이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늘면은 그러면 본인 계좌가 계속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응?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막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라버리면 되죠.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응? 비중을 조금, 비중을 단계별로 이렇게, 그죠? 줄였으면 되죠, 비중을. 딴 거 없어요. 이게 강한 종목 쪽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되고, 약한 종목은 그게 아무리 우량주가 됐든 뭐가 됐든 약한 종목은 비중을 줄여야 돼요. 이게 흐름이 자꾸 약한 흐름으로 가면은 그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된다고요. 응? 그리고 지금 흐름이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없으면 몰라도 2,500개 종목 중에 그런 종목들이 하루만 해도 막 여러 개 있는데 응? 물론 그런 종목 못 찾아서 그런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판단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놓고 가만히 있고 그냥 막 마이너스 50% 가도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60% 가도 가만히 있고 마이너스 응?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하냐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뭐 아무도 답 못해요. 누가 답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그 비중까지 원금으로 해서 비중까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럼 누가 대답하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응? 자, 그래서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50%가 넘으면 그 종목은 끝났다고 보면 돼. 일단은 끝났다. 거기다가 그 종목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온갖 좋은 이유를 갖다 붙여본들 그냥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본인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이유밖에 안 된다 아니죠. 응? 단 이제 예의가 있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이제 예의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50% 오면은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전자는 시장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시장의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50% 오면은 그래서 고점에서 사가지고 내가 물렸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됐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물타기가 됐든 분할 매수가 됐든 이렇게 해서 아무 가만히 있어도 되고 뭐 자금이 여력 있으면 좀 이렇게 물타기든 분할 매수든 이렇게 뭐 아무튼 1대1로 하던 뭐 50%를 하던 뭐 20, 30%를 하던 보이는 여력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만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닥에서 2,5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삼성전자니까.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종목들은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고점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50%가 오면은 손절이다.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뭐 고점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50% 했다. 손절이에요. 왜? 지금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아니잖아, 아직은. 응? 나중에는 몰라도, 아직은. 야,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 3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지금처럼 막 주식 종목 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할 때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했더니 그치 수강생들 아, 종목 잘 모르면 이게 뭐 어차피 물릴 것 같으면 그냥 삼성전자 사가지고 물리세요. 응? 그럼 최소한도 원금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때. 응? 잘 알지도 못하는 그죠? 막 그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막 반토막 나고 응?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반토막 이상 나 있는데 이거 혹시나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막 그러면 뭐 어떻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개인들은 막 금방 어떻게 되길 바라지만 아니라니까요. 막 5년, 10년, 막 20년 걸린다니까요. 원금 들려면 그 대표적인 게 그 포스콜딩스잖아요. 포스콜딩스가 응? 고점에 물린 분들은 거의 14년, 15년 걸렸잖아요. 그 원금에 나오는데 응? 안 팔았다면. 응? 자, 그 종목은 이제 마이너스 50%면은 무조건 잘려야 된다.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종목은 무조건 손절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종목은 내가 사고 나서 고점에 샀던 고점이 아닌데 샀던 뭐 상관없이 내가 사고 나서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면 무조건 손절이다.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종목은.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그걸 막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 가서 막 물어보고 제가 물어보고 물어본다 무슨 답이 나와요? 딴 데 가서 물어보면 다 뭐냐 비중 얘기하죠. 전부 다 비중 얘기. 근데 뭐 비중 얘기하면 뭐 도움 돼요? 이미 막 마이너스 50% 넘어가 있는데. 응? 자, 제가 이제 요거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손절 얘기도 여러 번 얘기했고 그 손절이 왜 중요한지 지금은 이제 비중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손절이나 비중 조절해야 된다 얘기나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한 종목, 약한 종목. 근데 강한 업종, 약한 업종. 그게 이제 강한 업종, 강한 종목, 그다음에 강한 업종, 약한 업종, 그러니까 같은 강한 업종 속에서도 또 이제 종목에 따라서 강한 종목, 약한 종목 다 똑같지 않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보고. 자, 제가 이제 뭐 1, 2주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에서 지금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 제가 문자 한 두 번 보내드렸거든요. 두 번 보냈는데 문자 보내드렸을 때 그 30% 30% 원금 대비 30% 30% 이렇게 매수하시라. 매수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 이더리움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뭐 아무튼 매수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알트코인 몇 개, 다는 아니고 저희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제가 몇 개, 좀 한 10% 정도, 어떤 것만 한 13%, 15% 이렇게 이제 좀 추가 매수하세요. 원금 대비 한 10%, 10%, 13%, 15% 이게 이제 알트코인 따는데 그것도 추가 매수하셨다. 5번 쳐보세요. 추가 매수하셨다. 5번.
제가 봐서 그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제가 타이밍을 봐서 또 이제 추가 매수 문자를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까 종목하고 지금 알트코인하고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은 내가 매수하고 나서 뭐 한 번 샀든 두 번 샀든 뭐 분할 매수를 했든 한 번 샀든 상관없이요. 종목은 일단은 마이너스 50%가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본인 계좌에서 아웃이에요. 아웃. 뭐 이유 갖다 대지 마세요. 뭐 이런저런 이유. 아까 제가 삼성전자만 빼고 나머지 종목은 마이너스 50%면 무조건 계좌에서 아웃이다. 뭐 아웃이 뭐예요? 손절하라는 얘기죠. 손절하라. 왜 그래요? 마이너스 50%가 넘었는데도 아웃을 안 시키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인 계좌에서 돈이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거. 이렇게 어떤 미래의 어떤 희망이 별로 없다 얘기죠. 마이너스 50%가 넘으면은 설령 이 종목이 이렇게 100%를 간다고 해도, 어떻게 운 좋게, 운이죠. 운이 좋게 100%를 간다고 해도, 100%가 간다고 해도 원금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원금이. 100%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령 운이 좋게 100%를 간다고 해도 마이너스 50%가 넘어가 있으면 원금이 안 돼요. 원금이 안 됩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표 가지고도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넘어 있는 종목을 계좌에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세 종목이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만 계속 없애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이 종목은 그렇다. 종목은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제 종목하고 이제 알트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트코인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10% 추가 매수, 그거 뭐 10% 조금 사가지고 그게 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알트코인은 내가 꼭 고점에 안 샀어도 그냥 마이너스 50% 이상 넘어가는 것은, 이건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고, 그냥 어떤 알트코인 사서 그냥 마이너스 50% 가는 것은 그냥 이것은 그냥 보통 있는 일이에요.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고 보통 있는 일이에요. 보통 있는 일. 자, 이거 이해하셨다. 한번 줘보세요. 가지고 있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알트코인이 내가 꼭 고점에 안 샀어도 그냥 사서 가지고 있다 보면 그냥 그저 마이너스 50%간 그냥 순식간이잖아. 순식간. 근데 이건 수강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면 무조건, 이건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손절입니다. 무조건 손절. 그냥 그렇게 알고 하세요. 이제 종목은 그게 아까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종목은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내가 사고 나서 마이너스 50%가 되면, 중간에 물타기를 했던 안 했던, 분할 매수를 했던 안 했던, 이게 마이너스 50%가 되면 무조건 손절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투자자인 나한테 유리하다. 나한테 유리하니까, 불리한 게 아니고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 50%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강한 종목, 2배 이상 갈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에 들어가면 원금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100%만 가면 원금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거기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렇게 가는 것보다 딱 잘려서, 그렇다고 자르고 나서 막 또 종목 급하게 사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분석하고 쭉 했었을 때 이 종목은 물론 확률상 100%는 없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잘하면 뭐 아무튼 2배 이상 100% 이상 갈 확률이 거의 한 80% 90% 이상 된다. 이런 종목을 한번 사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도전을 자꾸 해야 되는 것이죠. 투자자라면. 그래서 그게 무서울 게 아니라. 그리고 알트코인은 여기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설령 마이너스 90% 온다고 해도 그러면 막 큰일 났냐? 아니다. 이거 역시 그냥 보통 일이다. 보통 일이다. 큰일 난 게 아니고 보통 일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종목 같으면 마이너스 50% 이상이 넘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를 하게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응? 그러나 이제 알트코인은 다르다. 알트코인은 다른데 이렇게 마이너스 50%가 넘어가 있는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서 뭐 10%를 하든 20%를 하든 뭐 30%를 하든 얼마를 하든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은 이렇게 마이너스 50%, 60%, 70%, 80%, 90%가 나 있다가도 이게 이제 진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오면 알트코인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그러니까 몇 배씩 몇 배 아니면 몇 수백 프로씩 가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온다. 특히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이제 세력이 있고 매집이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그죠? 뭐 2배든 3배든 4배든 5배든 뭐 어떤 건 뭐 10배도 빠른 시일 내에 딱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50% 마이너스 50% 60% 70% 80% 90%가 가 있어도 그 물타기를 한 10% 20%만 해놔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게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게 마이너스 80% 90%나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0% 한다고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숫자로 설명을 해보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그 A라는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는데 얼마 때 매수했냐면 10,000원일 때 매수했어요. 10,000원일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아무튼 막 이런저런 막 악재며 뭐며 막 이런 막 아무튼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그죠?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 막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00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90%가 났다. 그 마이너스 90%가 됐다면 이게 10,000원짜리가 얼마 된 거예요?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얼마 된 거 써보세요. 10,000원짜리가 마이너스 90% 나면 얼마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을 뭐 그렇게 사진 않지만 알트코인을 그래서 A라는 알트코인을 지금 한 개 샀다. 한 개 샀는데 10,000원이다. 10,000원일 때 한 개를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90%가 됐다. 그럼 지금 얼마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야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제가 지금 그 몇 개 알트코인들 제가 드리면서 그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저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그 10%가 그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지 아닌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죠. 이해를. 응? 그쵸. 그 만 원짜리가 마이너스 90%가 됐으면 현재 이게 지금 1,000원 남았던 1,000원.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9,000원이 손실이 났고 1,000원이 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 불장이 왔어요.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왔다. 지금 저희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1,000원이 됐는데 불장이 막 어느날 갑자기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게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럼 이제 1,000원부터 스타트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0원부터 이게 1,000원부터 올라가는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0% 올라갔다. 100% 올라갔다. 100%. 이게 1,000원에서 올라가서 100%가 올라갔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빨리빨리 써보세요. 빨리빨리. 1,000원에서부터 불장이 1,0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가 올랐어요. 그 얼마가 되는 거, 얼마가. 그러면, 그렇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게 100%가 오르면 2배 오르는 거니까 이게 1,000원이 2,000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2,000원이. 이게 100%가 올랐어도 2,000원이 되는 거죠. 2,000원이. 그죠? 원금까지 가려면 아직도 8,000원을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200%가 올랐다. 200%가 올랐다.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1,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00%가 올랐다. 200%.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분들도 빨리 써보세요. 이해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그 채팅창에 적으셔야 이 수강생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설명을 지금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제가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요. 아니, 1,000원. 아까는 이게 1,000원에서 시작해서 아까 100% 올랐을 때 이게 2,000원이고, 1,000원에서 시작해서 200% 올랐다. 1,000원에서 올라갔고 200% 올랐다. 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하루만 해도 100%, 200%, 3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불장이라니까요. 응? 응? 그럼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가? 200%가 올랐으면 이 1,000원짜리가 3,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3,000원이. 그렇죠. 3,000원이. 그런데 지금 저희 지금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알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90%가 돼서 1,000원이 돼 있어요. 1,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만 원, 이게 원금이잖아요. 원금의 10%면 얼마예요? 얼마? 써보세요. 원금의 10%면 얼마? 채팅창에 써보세요. 원금 만 원의 10%면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1,000원이잖아요. 1,000원. 그래서 1,000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1,000원어치 사면 지금 남아있는 1,000원에다가 여기 추가 매수한 1,000원을 합치면
이게 지금 2,000원이 되는 거잖아. 2,000원이. 응? 그렇죠?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짜리가 마이너스 90%가 나가지고 지금 1,000원이 돼 있는데 그것도 많이가 아니고 그냥 원금의 10%만 추가 매수를 했더니 결국 남아있던 1,000원에다가 지금 추가 매수 한 1,000원까지 합쳐갖고 지금 2,000원이 돼 있다는 거죠. 2,000원. 그 2,000원이 돼 있으면 그 2,000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100%로 올라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또 써보세요. 2,0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100%가 올라갔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4,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00원이 됐는데 200%가 올라갔다. 200%.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원이 200%가 됐다. 그 얼마 된 거야? 2,000원이 200%, 100%가 아니고 200%가 됐다. 그죠? 그쵸? 자, 지금 제가 뭔가 설명하는데 뭔가 느낌이 온다. 5번 쳐보세요. 느낌이 온다. 아무 느낌이 없다. 뭔가 느낌이 온다. 응?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1,000원에 대해서 10%, 단 10%, 원금에 대해서 단 10%만 이렇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해서 200% 올라간다. 200%. 응? 그래서 200%만 올라가도 뭐야, 그? 200%만 올라가도 이게 6,000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금에서 거리가 멀다 가깝다. 10,000원에서 원금 차이가 크다 적다. 그러니까 원금하고 여기 200%만 올라가도 원금하고 이 차이가 확 줄었다. 원래는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자, 10%를 했는데 여기에서 300%, 300% 올라갔다. 300% 올라갔다.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2,000원. 이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2,000원이 되는 상태에서 300%가 올라. 300%. 300%가 올라갔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 얼마? 적어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1,000원 돼 있을 때 마이너스 90%가 나서 이렇게 1,000원이었을 때 원금의 10%만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놔도 그렇다고 막 그 추가 매수를 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만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도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 이게 한 300에서 한 400%만 올라가면 이게 원금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추가 매수 10%만 해놔도 300에서 한 400%만 올라가도 원금 넘어가죠. 보시면. 그런데 이게 추가 매수를 안 했다면, 추가 매수가 안 했다면, 요게 원금 들려면, 이게 1,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1,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나야 된다. 수익률이. 한번 써보세요. 진짜. 1,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1,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수익률로 따지면 몇 프로가 나야 된다. 몇 배가 가야 된다. 몇 퍼센트가 올라가야 된다. 1,000원이 1,000원이 10,000원이 되려면
몇 배로 올라가대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올라가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였을 때 이걸 추가 매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게 원금이 되려면 거의 10배, 10배를 올라가야 되고 퍼센트를 따지면 1000%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1000원이었을 때 여기에서 원금 대비 10%만 추가 매수를 해놓게 되면 이게 원금 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한 300에서 400%면 원금 이상을 간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보시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제 10,000원짜리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막 아무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막 시장 때문에 이게 하락하고 막 해가지고 이게 응? 1,000원이 됐다. 1,000원이. 그런데 이게 진짜 이제 불장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코인이 이제 이 알트코인 불장이 와서 이 알트코인 불장이 저희가 기다리는 불장이 와가지고 이 코인이 여기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진짜 10배를 갔다. 10배 1000% 갔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이 1,000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불장이 와서 알트코인 저희가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불장이 와가지고 이 코인이 10,000원짜리가 1,000원 됐던 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00원 갔으면 10배 간 거잖아요. 10배? 그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10배 그죠? 1000% 가면 얼마 돼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 채팅창에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이렇게 10배를 가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가면 뭐가 돼? 이게 원금이 되죠. 원금이 되죠. 그런데 내가 이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90%가 나 있었을 때 이게 1,000원 남아 있을 때 여기다가 이거의 10% 정도를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2,000원이 됐다. 근데 2,000원에서 그러니까 2,000원에서 그러니까 1,000원에서도 10배를 갔으면 2,000원에서도 10배를 가는 거죠. 10배.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2,000원, 2,000원에서 1,000%를 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2만 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막 엄청나게 물타기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막 그죠? 원금 대비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고 단 10%를 했는데 이렇게 안 했을 때는 그냥 원금이 돼 있는데 여기서 10%만 해놔도 여기 갔었을 때는 10,000원이 아니고 2만 원이 됐다. 그러면 원금 대비 몇 프로가 있는 원금 대비해서 이게 10,000원이 원금했으니까 그죠? 10,000원이 원금했으니까 원금 대비해서 이게 그죠?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100% 여기서 100% 100%. 그러니까 여기는 원금. 그런데 지금
지금 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더리움도 그렇고 알트코인들이 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바닥 근처라고 있잖아요.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이제 알트코인에 따라서 어떤 알트코인들은 요 1,000원을 기준해서 어떤 알트코인들은 10배가 아니고 10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여기를 기준해서 해서 한 50배 갔다. 50배를 갔다. 그러면 1,000원 그냥 여기 추가 매수를 안 하고 1,000원이 50배 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채팅창에. 1,000원이 50배가 되면 얼마가 되죠? 그쵸? 5만 원이죠? 5만 원? 5만 원? 그러면 원금 대비해서 5배를 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10%를 사가지고 2,000원이 됐다. 2,000원에 대해서 50배가 갔다. 2,000원에 대해서 50배가 갔다.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2,000원에 대해서 50배가 갔다. 그죠? 10만 원인 거죠. 그 원금에 대해서 몇 배 가는 거예요? 10배 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가 됐다. 3번 쳐보세요. 이해가 됐다. 3번. 이해가 안 된다. 5번. 이해가 된다. 3번. 안 된다. 5번. 도대체 뭔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7번. 결론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 제가 쭉 이제 아무튼 요거 10,000원을 기준으로 10,000원, 1,000원, 2,000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내가 자금이 좀 여력이 있어서 여기를 1,000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0원, 그러니까 이거의 20%인 2,000원을 했다. 1,000원의 2배인 2,000원, 그러니까 20%를 했다. 그러면 이게 10배 갔을 때, 20배 갔을 때, 30배 갔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적게 난다.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차이가 적게 날 거다. 10%만 더 했는데,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했을 때, 추가 매수를 10% 했을 때, 추가 매수를 20% 했을 때, 10%하고 20%, 10%보다 20% 했을 때, 10%를 더해도 차이가 얼마 안 날 것 같다. 10%만 더해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써보세요, 채팅창에. 이건 막 다 계산 안 해봐도 이제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요. 나중에. 또 하나, 같은 10%를 추가 매수해도 이게 지금 이렇게 1,000원이었을 때 10%를 매수하는, 여기 10%를 더 추가 매수하는 거하고, 이게 이렇게 100%를 간 다음에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돼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10%를 매수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1,000원일 때, 이렇게 1,000원에 내려왔을 때 같은 10%를 매수하더라도 1,000원일 때 10%를 매수하는 거하고, 이게 올라가지고 2배 정도 올라서 2,000원, 2,000원이 돼 있을 때 10%를 추가 매수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5배, 10배를 가더라도 언제 추가 매수를 했을 때가, 그러니까 1,000원일 때 추가 매수 했을 때 하고 올라서 100% 정도 올라가지고 2,000원일 때 추가 매수 했을 때 하고, 그 추가 매수 효과가, 추가 매수 한 효과가 1,000원이었을 때 추가 매수 한 거하고 2배 올라가지고 2,000원일 때 추가 매수 한 거하고, 언제가 추가 매수한 효과가 언제가 더 클 것 같다. 서비스 채팅창에.
이 질문이 이해 가세요? 효과. 추가 매수 효과가 1,000원일 때 같은 10%를 추가 매수하더라도 1,000원일 때 했을 때하고 2배 올라가지고 2,000원일 때 했을 때하고 추가 매수한 효과가 언제 어느 가격에 매수했을 때 그 추가 매수한 효과가 더 클 것 같냐. 이거 계산 안 해봐도 이거 이제 잘 이해 안 되시면 강의 끝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금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코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인을 사가지고 지금 이게 마이너스 90%가 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 원에 사가지고 이게 지금 1,000원이 돼 있다. 1,000원이. 그리고 어떤 것은 마이너스 80%가 다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2,000원이 돼 있다는 거죠. 2,000원이. 그리고 어떤 것은 70%고 마이너스 70%가 나 있다. 그러면 이게 만 원짜리가 지금 이게 이제 3,000원이 돼 있다는 얘기. 3,000원. 그죠? 1,000원, 2,000원, 3,000원. 이제는 이제 여기에서 똑같이 만 원에 대해서 그 10%, 만 원에 대해서 10%를 추가 매수를 해서 그죠? 여기서 1,000원을 해서 해놓으면 이게 잘하면 이게 마이너스 90%대가 이게 마이너스 80%대로 바뀌겠죠. 이게 마이너스 80%가 마이너스 80%대, 마이너스 90%대에서 마이너스 80%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 원에 대해서 또 10%를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2,000원에다가 요거에 해서 뭐 10%, 뭐 1,000원을 해서 해가지고 마이너스 80%대에서 마이너스 70%대로 바뀌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정도를 해서 여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70%대에서 마이너스 60%대로 바뀌어 놓으면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실률을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90%대에서 마이너스 80%대로 그죠? 마이너스 80%대에서 마이너스 70%대, 마이너스 70%대, 마이너스 60%대 이런 식으로 손실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손실률을 낮춰놓으면 이게 이제 물타기잖아요. 낮춰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이게 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해서 이게 10배를 간다고 했었을 때 그죠? 마이너스 90%에서 10배를 가는 거하고 마이너스 80% 돼서 10배를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돼서 10배 가는 거하고 마이너스 70% 돼서 10배 가는 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70% 돼서 10배 가는 거하고 마이너스 60% 돼서 10배 가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날 것 같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아까 그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요거 이번에는 그죠? 응? 이거 또 다 계산해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무튼 이제 딱 저 촉으로 딱 봤을 때 응?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지금 알트코인들 몇 개, 한 10% 정도, 어떤 건 뭐 13%, 15% 이렇게 추가하면서 이렇게 제가 드렸었는데 어떤 수강생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수강생도 있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지금 뭐 내 코인이 막 거의 마이너스 80%, 90%인데 원금에 막 그래서 원금만큼도 아니고 원금의 반도 아니고 겨우 원금의 10% 추가 매수해서 뭐가 달라진다고
별로 달라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응? 그 조금 해가지고 뭐가 달라진다고 이런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 지금 마이너스 80%대 90%대 70%대 이런 구간에서 그 원금의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해놔도 진짜 불장, 저희가 기대하는 알트 불장이 본격적으로 왔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알트코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몇백 프로씩 가는 것은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막 올 수 있는 게 불장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지금 조금 그죠, 많이 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를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했는데 뭐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죠. 주식 같으면 별 효과가 없어요. 주식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막그 100% 가는 것도 어려운데 뭐 200%, 300% 종목이 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제 물타기를 해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은 단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사는 게 뭐 좀 이렇게 의미는 있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데서는 오로지 이런 알트코인들, 그 이제 진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됐을 때 지금 바닥 근처에서 출발했었을 때, 그러니까 4년 전, 8년 전 그때 어떤 알트코인들은 막 100배도 가고 200배도 가고 막 50배도 가고 그런 알트코인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갔냐면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해서 50배, 100배, 막 200배 간 거예요. 그게 알트코인 불장이었고, 그 이번에도 그럴 거란 얘기죠. 저는 이번에도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지금 가격들 근처에서 만약에 스타트를 해서 한다면 그것보다 조금 오른 상태에 간다고 할지라도 보면은 그랬을 때 지금 원금의 한 10% 20% 정도만 이렇게 알트코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금이 되면, 그렇게 해서 조금씩만 이렇게 한 10% 20% 정도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놓더라도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슈팅이 오면서 불장이 됐었을 때 그 알트코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대비 뭐 10배 20배 간다고 했었을 때, 그 추가 매수를 안 했을 때 그 10% 20%라도 했었을 때하고 10% 20%라도 에이 그게 뭐 그건 너 뭐가 달라진다고 그리고 안 한 거하고 했을 때하고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것을 제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린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걸까지 알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아무튼 제가 이제 전에 추가면서 문자 보내드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제가 봐서 알트코인별로 또 이제 추가하면서 문자가 가게 되면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본인들이 좀 자금이 여러 개 있으시면 제가 10% 말씀드렸어도 본인들이 약간 알파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1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알파는 얼마라고 할 수 없지만 10% 알파.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5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투자에서는 항상 현금을 한 3, 40%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물타기란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이밍에,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 그 물타기의 효과가 있다. 위에서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면 또 사고 조금 떨어져서 사고 좀, 그건 의미 없어요. 물타기에서. 그래서 그 세력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들만 그 단가 좀 낮춰보겠다고 그러다가 그 종목의 그 알트코인에 본인의 자금이 다 들어가게 되는, 특히 그 우량주였을 때는 더 그렇죠. 우량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타기는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막 그죠? 그 물타기 효과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내가 진짜 이게 우량주고 물타기를 하겠다 그러면 막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 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같은 종목을 가지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물타기를 하면 왜 의미가 없냐면 같은 돈을 가지고도요. 물타기가 뭔지를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카카오를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량주니까 소위 얘기해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우량주였잖아요. 대표적인 우량주인데 이게 고점이 17만 원인데 제가 했던 여기에서 아무튼 15만 원 위에서 내가 해서 1억이 있었어요. 1억이 있는데 이게 우량주고 이제 이때 왜 샀겠어요? 이게 17만 원 갈 때 이게 막 3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1억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여기서 5천만 원치 샀어요. 응?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기대대로 아니면 그렇게 막 그 뉴스고 막 여기서 막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사고 나서 막 20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가고 40만 원도 가고 50만 원도 가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게 되면 그러면 에서 1억을 가지고 해서 여기 5천만 원치를 사고 그래서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섣불리 막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종목을 믿고 이게 우량주라고 믿는다면 그 얼마 동안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1년, 2년, 3년 그죠? 1년, 2년, 3년 그래서 내가 이 카카오 가지고 내가 꼭 승부를 보겠다. 내 물타기를 해서라도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같은 5천만 원 가지고 이런데 물타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물타기 했는데 뭐 계속 내려가는데 뭐 이 물타기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괜히 그저 5천만 원까지 묶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것도 1년, 2년, 3년 거의 4년 가까이. 응? 그러니까 5천만 원은 나는 그냥 카카오 한 종목 가지고 나는 승부를 보겠다 했었으면 5천만 원 이런 데서 섣불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기다리고 했다가 언제쯤 해야 되냐 이때쯤 한다는 거 이때쯤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에서 15만 원 샀다 그럼 15만 원에서 5천만 원치를 샀고 그럼 지금 가격대가 얼마예요? 여기 보세요. 가격대가 지금 보면 거의 뭐 5만 원대잖아요. 5만 원대. 5만 원대에서 5천만 원 사고.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이 단가가 어떻게 나온가 보세요. 단가가. 반 샀으니까. 그럼 15만 원, 15만 원, 5만 원. 그죠? 그러니까 15만 원, 5만 원. 얼마예요? 단가가. 그쵸? 거의 뭐 한 10만 원대쯤 나오지 않겠어요? 한 중간 잡고 보시면 10만 원대 근처? 그러면 요렇게 같은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닥 만들어지는 거 보고 그 바닥이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그죠? 여기 물타기를 이런 데 했었으면은 여기 단가도 계산해봐야겠지만 단가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아까는 저희 10%만 했었을 때도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거의 100%를 하는 거죠. 여기서 5천만 원 치고 이거에 대해서는 100%온 거니까. 그럼 단가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단가가? 자, 이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단가가 많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 봐야겠지만 그럼 금방 원금 되고 금방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다렸으면 응? 괜히 여기 다 놓고 막 이렇게 몇 년간 고생하고 막 섞고 막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막 응? 그 막 이런데 이 물려가지고 뭐 그 종목은 물려야 연구를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것은 전 맞는 얘기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안 물리고 물리더라도 조금만 물려놓고 하는 게
좋죠. 오히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여기에서 막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응? 여기서는 그저 1억에 대해서 뭐야 한 30%만 사고 그 한 3천만 원 사놓고 그냥 한 7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3천 사가 물려가지고 여기서 7천 가지고 있으면 단가가 훨씬 더 내려오겠죠.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했다. 5번.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시장이 아무리 좋고 그 종목이 흐름이 아무리 좋고 막 하더라도 내가 그 종목이 좋고 막 하면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제가 했잖아요. 내가 1억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그 1억을 어떻게 사냐가 중요해요.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근데 살 때는 내가 이렇게 물릴 생각도 하고 사야 된다고요. 응? 물릴 생각. 그 개인들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그 고점이 물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고점이 물리더라도 고점에 물릴 때에서 한 30%, 30%. 그 30%가 중요한 거예요. 30%, 30%. 아무리 많이 사도 30% 사놓고 나머지 한 70%는 현금을 딱 들고 있다 보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들이 온다는 거예요. 종목에서도 그렇고. 그죠? 지금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알트코인도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좋은 자리에 와 있어요. 보면. 응? 매수를 했더라도 현금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아까 제가 10%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응?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막 해서 그 아무튼 추가 매수를 막 한 3, 40%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죠?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아까 10%도 좋은데 3, 40% 내가 산 거에 한 50% 정도 할 수 있으면 지금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현금을 한 3, 40% 항상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을. 지금 알트코인도 그렇다는 거죠. 알트코인도.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자금 대비 한 10%, 20%만 가지고 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고, 거기다가 내가 해서 뭐, 지금 내가 매수한 게그 100%, 1대1 100%는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같은 좋은 가격대에서 아니면 지금 같은 바닥 근처에서 뭐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알트코인들로 봤을 때도 저는 지금 거의 바닥 근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하에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알트코인에 따라서. 근데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한 10% 정도만 추가하면서 해도 그렇게 지금 효과하면서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정말 시작됐을 때 그때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벌일 수 있는데 10%만 추가하면서도 여기 내가 여력이 더 있어서 뭐 20%든 30%든 이렇게 더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겠죠. 일단 이런 것도 경험이니까요. 이제 아무튼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잘 이해하시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에 좀 의아심을 갖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10%만 해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추가 매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자금에서 여력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시면 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 부분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교육용 종목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종목.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까 비중 말씀도 다시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적으니까 종목을
아까 그 부분은 수강생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한 2, 3년 기다려가지고 알트코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를 좀 최대한 좋게 만들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문자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셔서 좀 따라오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설명을 좀 가능하면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연도 뭐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던 종목인데 이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이 고려하연도 지금 이렇게 이제 올랐다. 이렇게 파동을 계속 만들어간 중이죠. 만들어가고 여기도 만들어가고 그 전고점 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가 지금 근처를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조정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줄고 근데 지금 21선 위에서는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아무튼 이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그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뭐, 이건 의미 없어요. 개인들이 사는 거 의미가 없고, 지금 기관들이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뭐, 크게 지금 사고 있진 않은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저 우리나라 좀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강세장의 주요가 이제 초반부, 이게 초반부, 중반부 이제 끝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강세장이란 것도. 이 초반부는 항상 이제 외국인들에 의해서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부가 이제 파동이 제일 큰 게 중반부인데, 이쪽을 주로 끌고 가는 게 기관들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고점 근처, 후반부 고점 근처에서 이제 이걸 다 사주는 게 개인들이고, 이것은 거의 정해진 패턴이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기관들이 지금 이제 이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사고 있죠. 많이 사놓기도 했고 많이 지금 사고 있고 그러고 있고 지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을 보시면 실적도 그저 매출이나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면 매출도 지금 계속 지금 꾸준히 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늘고 있죠. 영업이익도 역시 늘고 있죠. 보시면 늘고 있고 그죠? 그 수급도 좋고 차트상 위치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아무튼 영업이익이나 매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교육용으로 한번 해서 한번 샀다가 팔아보는 그런 가정을 한번 수강생분들이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 종목 가지고 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장이 좀 잠깐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하락 얘기 나오고 또 막 끝났다 얘기 나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고 지금 보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도 보시면 이제 차트만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도 조정이에요. 조정. 지금 보시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 이게 또 우상향. 그죠? 여기 보세요. 21선 딱 터치하고 올라서고 있잖아요. 보시면. 조정입니다. 이 조정이에요. 조정도 길지도 않고 깊지도 않잖아요. 보시면.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레버리지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급등 나오고 이게 빠르게 급등 나왔죠. 그리고 조정 받는 거예요. 조정 받는데 역시 21선 위에서 지금 튀어 올라가죠. 보시면. 그죠? 이 조정입니다. 조정.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조정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조정을 이렇게 받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종목들은 순환매를 계속 하고 있죠. 보시면 이제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설명하니까 또 사장님들이 그 종목 사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가능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노브티즈도 마찬가지 노브티즈도 지금 고점 아니에요. 이거 고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르고 지금 이제 조정 받고, 그죠? 거래량 없죠? 보시면 조정입니다. 조정이 필요하여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을 받는데, 이제 조정을 받는 형태도 이제 노부주. 그러니까 이제 노부티즈가 제가 했잖아요. 노부티즈가 이게 노부주의 대장주예요. 대장주인데, 그러니까 노부티즈가 끝나면 노부주는 다 끝나는 거예요. 노부주가 안 끝나고 계속 가면 다른 노부주도 계속 이제 그 흐름을 가는 거고. 자, 이거 이해하셨다. 대장주라는 게 그겁니다. 노부티즈가 끝났다. 그러면 노부주도 다 끝난 거예요. 파동이 다 끝났다 얘기죠. 그러나 이제 노부티즈가 파동이 안 끝나고 계속 가고 있으면 노부주도 노부 업종도 계속 살아서 파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계속.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여기까지 끝나요. 그냥 조정 받는 거예요. 조정 받는 거고, 다른 지금 노부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들고 있는 노부주들 보시면 클로봇은 이제 주로 이제 기간 조정을 했죠. 가격 조정보다. 여기 좀 내려왔다가 좀 이제 양봉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노부티즈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우상향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노부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약간 조정받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죠. 고용 보세요. 고용은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막 크게 올라오고 내리고 하는 거 없이 꾸준히 지금 이거 뭐 이 채널을 만들면서 쭉 가고 있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로봇주들은 지금 끝을 얘기할 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매도 문자를 안 보내죠. 매도 할 때가 아니니까. RS 오토메이션은 뭐 거의 조정력이 조금 받고, 그죠? RS 오토메이션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약간 채널을 만들면서 이러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것보다 노부주들이 지금 조정에 대해서 강하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라고. 또 저희가 들고 있는 노부주들 레인보 로보틱스 마찬가지죠. 레인보 로보틱스도 지금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여기 이제 기간 조정을 오래 했고, 그리고 이제 파동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조정을 뭐 조금 한 2, 3일 받은 거죠. 거래량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계속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노부주들의 흐름이 시장의 조정보다는 훨씬 좀 강한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보다는 노부 업종들 흐름이 지금 강하다는 거. 이게 저희가 가진 종목들 몇 개만 봐도 딱 표시가 나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2차전지 흐름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2차전지 흐름들도 삼성 SDI도 제가 2차전지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우상향했다가 지금 조정 받는데 가격적으로는 크게 조정 안 받았잖아요. 거래량도 뭐 많지가 않고, 그죠? 시장 조정보다는 2차전지 업종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으로 지금 연결되고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비중을 보시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여기서 좀 파동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정이죠. 이 조정을 좀 길게 한 3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지금 시장 조정보다는 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슈팅이 지금 막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뭔가를 좀 준비해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흐름상으로 지금 이제 21선 위에 지금 계속 있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2차 전지 종목 중에 이제 그 LNF가 좀 이제 흐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정리 문자를 제가 드렸으니까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도 보세요. 이 지금 급등 나오고 그 조정 살짝 받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흐름도 역시 좀 강한 흐름으로 지금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비중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10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제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25% 가능하면 맞춰 보려고 해보세요. 25%, 20%, 그러니까 노보드 업종으로 한 25%, 그 다음에 2차 전지로 노보드 업종으로. 종목 수도 이쪽이 좀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좀 이제 반도체 쪽, 그죠? 이게 두 개 하면 50%죠? 50%.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도 이제 소부장 쪽으로 비중을 좀 실어야죠. 아까 이제 두산 테스나나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제가 드린 게. 그 요가 한 20%.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제 중간에 약간 악재 비슷한 그 뭐죠? 뭐 알테오젠인가 뭔가 좀 약간 악재 나와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그건 이제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거고 이제 아무튼 제약바이오 쪽도 한 20%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을 좀 많게 한 10% 정도 많게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크게 변한 거 없어요. 그 비중은 요 비슷하게 좀 이렇게 비중은 요 비슷하게 좀 맞춰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뭐 크게 지금 이제 이게 떨어졌다가 좀 반등했다가 또 떨어질 때 급락하죠. 급락했다가 또 이렇게 반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좀 반등하고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앞으로 많이 내려간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있잖아요. 잘하면 한 1400, 300 그죠? 1400대 초반, 1300대 한 중반 이런 정도 좀 안정적인 환율 흐름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 해외 증시보다 우리 주식시장이 좀 강하죠. 보시면 그죠? 위에 코스피도 조정 살짝 뭐 엄청 받은 거 아니에요. 살짝 받고 지금 일봉입니다. 코스닥도 급등해놓고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좀 살짝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좀 급등 나왔죠. 오늘 코스피도 급등 나오고 코스닥도 그죠 여기 떨어졌다가 여기 급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조정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으로 지금 연결되고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지금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이어져 가는데 지금 업종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이제 반도체나 로봇이나 2차 전지나 그죠?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금 아직은 조금 약간은 소강 상태이긴 한데 또 제약바이오 또 흐름이 옵니다. 계속 이러지 않아요. 이제 앞에 악재가 알테오젠하고 악재 뭐 이렇게 나온 게 이제 그게 이제 악재가 조금 이게 시장에서 좀 이렇게 이제 수그러들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시간 조금 그런 기간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 기간에 이제 또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좋은 종목들 있으면 좀 비중을 이런 그 가격들이 좀 쌀 때 좀 늘려놓으면 좋죠. 해서 대략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코인을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추가 매수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지금 가격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코인 시장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하락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제 올라가는 중에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일단 골드부터 볼까? 이 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골드 차트가 지금 지난달에 이렇게 긴 꼬리 달고 이번 달 이렇게 내려왔다가 약간 반등해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인데, 조금 요 상태에서 좀 거래량이 이제 이때 크게 터지고, 이제 이때는 이제 매집이고, 제가 봤을 때는 매집입니다. 여기서 크게 가기 위한 매집의 거래량이었고, 이 거래량들이 지금 여기에서 매집한 이 거래량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매도 쪽 물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세력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많이 해서 결국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떤 고점권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가 아무튼 이제 고점을 만들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의 흐름이 이제 안전자산에서 좀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보면 이제 고점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일봉으로 보니까 이제 쭉 아무튼 돌파하고 했는데, 월봉으로 보면 지금 고점을 만들고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지금 고점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건 누군가가 많이 판다는 거죠. 세력들이 많이 판다는 거고, 금 세력들이 지금 많이 팔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익절을 하는 거죠. 금에서 돈을 벌고 그 돈들의 일부가 이제 주식시장과 아마 코인시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도 이제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도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쭉 오다가 지금 보면 이제 이 채널을 벗어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가 보면 지금 이제 이번 달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죠. 요 봉이 지금 꼬리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게 여기 매물대. 이런 매물대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리 달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꼬리 달고 지금 이제 이번 달 월봉이 어떻게 끝날 건지.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이더리움도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이때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구간이 지금 이런 구간인데, 지금 지금 여기를 살짝 넘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달, 두 달, 셋, 넷, 다섯, 여섯, 이번 달까지 한 6개월 정도 지금 음봉으로, 월봉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도 여기에서 지금 월초에 이렇게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죠? 지금 이런데 지금 이런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꼬리 달고 있죠. 꼬리 달고 있어서 확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좀 가격 조정이죠. 기간 조정도 있지만 이게 가격 조정. 6개월이라는 기간도 짧은 기간 아닌데, 가격적으로도 이제 고점 대비 이만큼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어떤 조정이 확률적으로 거의 지금 끝나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지금 이런 구간들이 저는 지금 바닥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수강생분들한테도 한 30% 추가 매수 요 문자를 보내드린 거고요.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바닥권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 몇 개를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한 10% 전후해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린 거고요. 확률적으로는 지금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길게 보면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고요. 길죠.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보면 거의 한 2, 3년 걸쳐 가지고 이더리움이 지금 조정받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6개월 정도로 지금 가격 조정, 올랐던 것을 거의 다 뺐죠. 보시면 올랐던 것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니까요. 이제 올랐던 걸 거의 다 빼놓고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이 어떤 조정을 지금 마무리해가는 그런 어떤 타이밍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알트코인들도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 다 본다기보다는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중소형 알트코인들, 이게 이제 그 차트거든요.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 폭이 지금 어느 정도 있게 나왔는데, 비트코인도 그러고, 근데 알트코인들 제가 얘기하는 상위 10개를 뺀,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뺀 나머지 알트코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뭐 많이 나지만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 오고 있지. 이렇게 우상향. 그죠? 우상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불장으로 가는 이게 이제 어떤 조금 흐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 두 개 만들어 놓고 꼬리 달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음봉 나오고 있죠. 음봉이 나오면서 막 이런 저점을 넘어가는 이런 타이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들. 그리고 아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 시간과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급락성을 내려왔기 때문에 또 올라갈 때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약간은 이게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기를 일단 넘어가야, 근데 이 시간적으로 지금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아마 여기서 조정이 끝나면서 아마 여러 어떤 뭐 상황들, 이런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호재 쪽이겠죠. 뭔가 이제 그런 쪽들하고 연결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빨리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지금 보면은 그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뭐 앱토스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딱 출발하면 이게 막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다기보다는 막 이런데 이제 고점을 넘어서 가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봤을 때 아마 이제 이렇게 어떤 폭을 가지고 막 올랐다 됐다 올랐다 이렇게 막 간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짧은 폭을 가지고 딱 출발하면 짧은 폭을 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흐름들을 만들면서 가지 않겠나.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여기 이런 근처에서 지금 저희가 추가 매수를 한 10% 정도만 해줘도 나중에 이게 해서 여기 대비해서 막 10배, 20배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추가 매수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이게 상당히 어떤 그 뭐라고요, 결과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좋은 가격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도, 근데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으로 봤었을 때 어떤 뭐 조정의 거의 어떤 막바지 근처 있는 이런 위치에서 그 알트코인들,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을 좀 이제 이런 데서 한 10%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연결됐었을 때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 좀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와 있는 거죠. 이제 기회가 와 있는데 기회라는 게 많이만 이제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추가 매수를 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 20%이 정도만 해놔도 상당히 효과가 큰 이런 어떤 추가 매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죠.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때는 진짜 이제 한 3, 4개월 뭐 4, 5개월, 3, 4개월 정도 굉장히 좀 속도전을 해서 아무튼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알트코인하고 종목하고 비교해드리면서 특히 밀타기와 분할 매수 요 차이점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타이밍에 맞췄을 때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을 알트코인별로 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한 10% 전후로 이렇게 좀 해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해 나가면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왔었을 때 그때 아마 상당히 좀 좋은 결과들로 연결되고 그걸 또 팔고 저희가 또 이제 제가 계획했잖아요. 원금 빼고 수익금만 가지고 쭉 이어갔을 때 이 불장 동안에 처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좋은 결과들로 연결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월봉으로 봐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개인들을 보시면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에 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 것도 아니지만 들어와 있던 개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앱토스를 가지고 설명해서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제가 봤을 때 마지막까지 버텼던 구간이 저는 여기까지라고 봐요. 여기까지가 개인들이 이제 아무튼 그래도 오래 버텼던 개인들은 아마 이제 알트코인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비터니까 개인들이 마지막까지 버텼던 데가 여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버텼던 개인들의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이상이 다 포기를 하고 손절이죠. 포기하고 떠난.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거 개인들이 계속 손절하면서 지금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죠 개인들이 파는데 그렇다고 또 여기 앱토스 세력이 또 받아주지도 않는. 왜냐면 앱토스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물량을 거의 확보했을 거라고 봐요. 본인들이 목표하는 물량을 아마 요 구간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사든지 팔든지 이 물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가격적으로 돌려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제 요런 구간들은 개인들이 거의 다 손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딱 출발하면 굉장히 급등으로 올라가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가는 게 아니고 짧은 타임라인 안에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분량이 생각보다 짧은 기간에 끝나버리는 그래서 좀 갈방질방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불장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처럼 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내는 그런 불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제 사이클이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사이클도 이제 4년 전, 8년 전하고 이제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ETF도 생기고 또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국가들도 사고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이 좀 늘어나는 개인들이 좀 물량을 좀 정리하면서 그것을 이제 기관들이나 국가나 뭐 이런 쪽에서 하면서 또 ETF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 비트코인의 흐름이 4년 전, 8년 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런 형태로 이어졌고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이더리움의 흐름도 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흐름도 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불장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현재 한 1년 이상 늦어져 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막 이런 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빨라지면 빨라지는 대로 그냥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진짜 왔었을 때 내가 어떤 실력 발휘를 어떻게 해서 아무튼 내 결과물을 어떻게 최대한 만들어낼 건가 이런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좀 투자 자금을 좀 한 10% 20%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 훨씬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생각에 따라서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들로 연결되고 이제 주식 시장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딴 게 아니에요.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업종하고 비중 아까 지금 아까 시간이 없어 제가 지금 아까 몇 분 적으셨는데 다음 주에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때 보고 또 코멘트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병행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2027년도가 2026, 25년도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아니, 주식시장은 좀 괜찮았죠. 하반기에. 근데 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2025년도는 결국 기다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해였다면 아마 2026년도는 2025년도하고는 이 코인 시장에서 좀 많이 다른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그런 어떤 시장의 형태로 이렇게 오는 이제 이게 이제 좀 늦어지냐 빨라지냐 이제 이런 시간적인 문제는 있지만 아마 2026년도 안에는 코인 시장의 어떤 불장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빨라질 수 있고 좀 늦을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져 있으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이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